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장에서는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공부를 디테일하게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급 5장으로 자, 프로퍼티 앞에서 프로퍼티에 대해서 한 번씩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프로퍼티에 대해서 대주제를 가지고 5장을 시작을 할까 합니다. 아시겠죠? 프로퍼티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어로 말하면 속성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봅니다. 그래서 자 2장의 목표입니다. 자 객체지향 언어라면 모름지기, 은닉성, 인캡슐레이션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자주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객체의 데이터가 의도하지 않게 오염되는 것을 막아야 하니까 그죠? 이것도 역시 오염되는 걸 막는 것을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자면 인캡슐레이션을 해서 자기 자신의 멤버 클래스를 외부로 노출을 시키지 않고 그리고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C++나 자바에서는 프라이빗 속성 우리 접근 한정자 알죠 그죠? 그리고 프로텍티드 접근 한정자도 압니다. 그죠? 이 한정자를 이용을 해서 클래스 내 필드를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감추고 그리고 이 필드에 접근하는 메소드들을 통상적으로 퍼블릭 형태로 해서 getter, setter 라고 일반적인 getter, getName, setName 이런 것처럼 우리가 따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C# 프로그래머도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해봤죠. 그런데 이 C#은 이보다 더 우아한 장치를 제공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그 우아한 장치에 대해 장치인 프로퍼티를 설명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울러 메소드, 필드, 그리고 프로퍼티 간의 차이도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프로퍼티를 이용하여 객체를 또 초기화하는 방법도 익힐 겁니다. 그리고 무명, 어노니머스 형식, 그죠? 익명, 무명 형식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에서의 프로퍼티 선언 방법을 익히는 것을 이번 장에서 목표를 삼고 우리가 공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죠. 그래서 자, 5.1절이고요. 자, 퍼블릭 필드의 유혹이라고 하는데요. 자, 솔직히 우리가 클래스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죠? 작성을 하다 보면 필드를 퍼블릭으로 선언해 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솔직히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죠? 그럼 뭐 퍼블릭 선언하지 뭐. 그리고 뭐 굳이 게터 세터 내가 뭐 만들 필요 있겠어?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퍼블릭으로 선언했다가 여차하면 의도하지 않게 데이터가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뭐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하는 뭐 악마의 속삭임이 귓전에 맴돕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getter, setter, 메소드 대신 할당 연산자, 니꼬르죠, 그죠? 이거를 이용해서 필드를 읽거나 할당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 충동은 더더욱 거세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은닉성을 지키자니 귀찮고 편하게 작업하자니 은닉성이 또 신경이 쓰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은닉성 뭡니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3대 특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은닉성과 편의성을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일까요?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C샵에서 제공하는 프로퍼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은닉성과 편의성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클래스에는 int 형식의 myField라는 이름의 private라는 접근 한정자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는 아마 다음과 같이 get 이거는 myfield가 되겠죠. 그죠? 이름이니까 이름을 여기다가 xxx에 적습니다. 그래서 getter 메서드와 setter 메서드를 클래스에 추가해서 myfield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private int myfield 해놓고 이렇게 되면 외부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을 전혀 못하고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값을 근데 외부에서 읽어가서 혹은 외부에서 설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제공을 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getter와 setter 메서드는 이렇게 public int get myfield에서 return 해서 this myfield라고 값을 읽어가게끔 필드를 읽어가게끔 getter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public void set myfield에서 매개 변수 값으로 int new value를 받아서 this myfield에다가 new value로 값을 저장을 하죠. 이게 바로 지금껏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C샵도 이렇게 하면 돼요. 되는데 이게 귀찮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클래스의 객체는 다음과 같이 사용하겠죠. myClass obj라는 참조 변수에다가 자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주소를 대입을 하고요. 그리고 obj에 있는 setter를 이용을 해서 값을 private int myfield의 값을 3으로 지정을 했죠. 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console write line에서 obj에서 get myfield 해서 getter를 이용해서 지정된 값 3을 여기서 읽어와서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코드에서 틀린 점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 코드도 아무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컴파일도 문제없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은닉성을 지키면서 필드를 읽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자바를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완벽한 정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클립스를 사용을 하면 클래스를 선언하게 되면 자동으로 getter setter를
만들어주는 메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바에서는 정석입니다. 게터 세터를 만들어주는 거. 다만 C샵이 더 우아한 장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C샵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자바에서의 정석인 게터와 세터를 만들지 아니하고 이런 방식, 그죠? 게터와 세터를 직접 만드는 제공하는 방식은 지향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게 틀렸다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맞아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C샵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바는 언제 나왔다고 했죠? 그죠? 1994년에 나왔습니다. C++는 1980 정확하게 80년대 초반인데 3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C++는 다중상속이라는 문제점과 곳곳에 문제점들이 발생이 돼서 그러한 문제점 이때까지만 해도 10년간의 갭이 있잖아요. 그죠? 독식을 하다가 결국에는 1994년에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지금은 오라클에 인수합병됐죠. 2010년에. 그래서 이 자바가 개발이 되면서 다중상속을 없애고 포함이라는 개념을 들여왔고 단일 상속만 하게끔 만들었고 이 C++의 단점을 극복하고 나온 언어가 자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바가 나오면서 서서히 이제 1990년 중후반이 되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터넷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특히나 우리나라와 같이 IT 강국에서는 더욱더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뭐 ADSL, VDSL 하긴 저는 뭐 모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 자바가 또 오픈소스예요. 무료예요. 근데 C++는 회사에서 사용하려 그러면 라이센스를 주고 사야 됩니다. 물론 교육용은 사용을 해도 되지만 근데 이거는 무료예요. 무료.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을 타고 전 세계로 붐으로 퍼졌어요. 그래서 자바가 아직까지도 뭐 계속 줄곧 1등을 하다가 요즘에는 파이썬과 뭐 이런 빅데이터 관련 데이터들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래밍 순위 언어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통상적으로 3등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언어가 바로 자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넉넉고 있을 때가 아니었죠. 뭐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바에 대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더 고급적인 기술도 겸비하면서 그래서 2000년 7월에 우리가 Professional Developer Conference라고 해서 PDC라는 게 있어요. 그때 단넷이라는 프로젝트와 함께 발표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바로 C샵입니다. 혹은 C샵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C샤프라고도 읽습니다. 그래서 1983년에 등장한 C++와 1994년 5년에 등장한 자바의 강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과론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자기들만의 자바를 개발하겠다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윈도우 플랫폼에서 자바 이상의 위상을 가지려고 자바의 오라클 정책 때문에
한풀 꺾인 것과는 달리 .NET 프레임워크가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윈도우에만 국한된 언어가 아닌 자바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하는 다양한 분야로 쓰이는 언어가 된 것이 바로 C샵입니다. 그래서 자바에는 프로퍼티 이런 거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죠.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바에서 쓰던 게터와 세터를 이용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보죠. 그리고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메소드보다는 C샵에서 제공하는 우아한 기능인 프로퍼티에 대해서 프로퍼티를 사용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두가 길었는데 이제 프로퍼티를 선언하는 문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프로퍼티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클래스 이름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데이터 형식, 그리고 필드 이름, 그리고 접근 한정자, 그리고 데이터 형식 프로퍼티 이름이 들어오고 이거를 갈로를 딱 열면 자동으로 get이라는 놈이 탭을 치면 나와요. 그리고 나서 return에서 this하고 필드 이름 set 해서 set 필드 이름에다가 요 value라는 거는 변치 않은 거니까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get, set 이런 형태로 프로퍼티는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게 프로퍼티 선언 문법에서 get 갈로 열고 갈로 닫고와 그리고 set 중갈로 열고 중갈로 닫고를 일컬어 우리는 액세스 즉 접근자 액세서라고 합니다. 액세서 알겠죠? 그래서 get 접근자는 필드로부터 값을 읽어오고 set 접근자는 필드의 값을 할당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set 접근자 안에 있는 value 이 키워드를 주목을 하기 바랍니다. 이 value라는 놈은 누구도 선언한 적이 없죠. 내가 여기서 매개 변수로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선언한 적이 없지만 이거는 C# 컴파일러가 set 접근자의 암묵적 그리고 묵시적으로 매개 변수로 간주하기 때문에 얘를 구태여 선언을 안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필드에 이 값에 이 value라는 키워드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C# 컴파일러에서 set 접근자의 value는 암묵적 매개 변수로 간주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프로퍼티는 getter, setter, 메소드를 대체한다고 했던가요? 그래서 생뚱맞게 새로운 클래스에 프로퍼티를 선언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코드를 바꿔보는 것이 이해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my 클래스에 선언된 get my field 메소드와 set my field 메소드를 프로퍼티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 잘못했네요. 프라이빗인데. 그래서 요거 뭐 아무튼
이게 중요하니까요. 요렇게 우리가 바꾼다라는 거예요. 똑같죠, 그죠? 선언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아니 자동은 아니지만 요렇게 키워드를 제공을 합니다. 갈로를 열면 바로. 그래서 이렇게 프로퍼티를 선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value는 말씀드렸다시피 암묵적 매개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선언했는데 자, 별 느낌이 오지 않는다면 다음 코드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my class의 객체는 equal 할당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도 my field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반대로 데이터를 읽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래 얘가 프라이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접근이 된다고요. 뭐 때문에? 프로퍼티 때문에.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콘솔 라이트 라인에서 get my field가 아니라 바로 접근을 해버리죠. 그래서 3이라고 찍어버려요. 어때요? 코드가 확실히 줄어들었죠. 그죠? 왜냐? 우리가 getter setter 선언한다면 public int get my field 선언부와 구현부 또 setter들 만들 때 선언부와 구현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get set 아주 간단하게 물론 뒤에 가면 자동 프로퍼티 자동으로 생성되는 프로퍼티는 더욱더 간단합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기본적인 프로퍼티 선언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잠깐만요. 메소드를 통해 필드가 변경되지 않기를 원할 때는 set 메소드를 구현하지 않으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프로퍼티를 통해 필드가 변경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자, 제가 인캡슐레이션, 은닉성을 설명을 드릴 때 getter는 솔직히 읽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값을 읽어가는 getter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비즈니스 로직에 의해서 그 필드의 값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러한 값들은 사용자나 아니면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데이터의 값이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중요한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뭐 특히 비즈니스 로직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로직에 의해서 만들어진 값으로 세팅이 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잔액 같은 경우도 뭐예요? 우리가 뱅크 어플리케이션 만약에 이런 은행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밸런스 잔액을 우리가 함부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잔액이 얼마인지는 읽어가게끔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출금에 따라서 그 잔액이 변동이 되죠. 그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셋 밸런스라고 해서 세터를 제공을 해버리면 그게 맞다면 아주 큰일이 일어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웬만하면 셋을 제공을 안 하면 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이렇게 이제 내가 프로퍼티를 통해 필드가 변경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는 그냥 셋 접근자 액세서를 구현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셋 접근자를 구현하지 않게 되면 바로 해당 프로퍼티는 쓰기 불가
반대로 다른 말로는 read only, 읽기 전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이 바로 그런 예죠. 그래서 이와 같이 get 접근자만 있으면 읽기 전용 프로퍼티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쓰기 전용 프로퍼티를 만들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긴 하지만 제가 set 프로퍼티, 전용 프로퍼티를 만들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비즈니스 로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set 프로퍼티 값을 제공을 할 때에는 조심을 하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사용하기 전에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만든 클래스를 사용할 프로그래머에게 쓰기 전용 프로퍼티의 용도와 그죠? 그리고 동작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릴 수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함부로 이거 쓰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이 프로퍼티가 이렇게 돼서 만들어질 거니까 그런 것들만 동작 결과만 확인해. 그런 방법을 설명을 해주면 데이터의 오염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이러한 용도나 그리고 동작 결과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통상 주석으로 많이 달아 놓습니다. 없다면 그렇지 않다면 그 프로퍼티는 코드를 오히려 편리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관리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뜻은 즉슨 set 전용 프로퍼티, 쓰기 전용 프로퍼티를 제공을 해버리면 데이터에 오염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set 프로퍼티는 물론 우리는 배우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set 프로퍼티는 현업에 가시면 통상적으로 get 프로퍼티만 거의 제공을 하고 정말 그냥 읽어가도 상관이 없고 바꿔도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은 set 프로퍼티를 제공을 해도 되고요. 근데 정말 중요하고 이 데이터는 너무나 중요해 라고 생각이 들면 당연히 set 프로퍼티는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거는 프로그래머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팀장급들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그래서 이제 프로퍼티를 이용한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에 보니까 birthday info라고 해서 뭐 생일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거네요. 그래서 private에서 string, nullable 타입으로 name을 선언을 했고 그리고 private date time입니다. 그죠? 아시죠? 그래서 birthday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public string 뭡니까? nullable 타입의 name에서 뭡니까? get, return this name, set, this name은 value, 그리고 public date time, birthday 해서